소록도 가는 길 19회. 순영은 지욱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세상에 자신이 가장 힘들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였던 순영은 자신보다 더 힘들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없이 지욱의 이야기를 듣는다.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욱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이 참 기구하다는 생각을 한다. 추운 겨울을 웃지 보낼 수 있었습니까? 순영은 자신은 그래도 복이 있어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보냈던 겨울을 생각하면서 묻는다. 지난 겨울, 아마 그래도 얼어 죽을 팔자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지욱은 또다시 자신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한다. 어머니 집의 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어두운 밤까지 기다려보았으나 그 집의 대문은 끝내 열리질 않았다. 지욱은 몇 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기다려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문 앞을 떠난다. 그리고 밤을 새워 무작정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생각도 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지욱으로서는 무작정 발길이 닿는 곳으로 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아무런 방법이 없다. 지욱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고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을 낳아준 여자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가득 차오른다. 날이 밝아오면서 지욱은 소록도라는 곳을 생각해낸다. 그것은 목공소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욱은 소록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도를 구하기 위해 책방을 찾는다. 시골의 작은 읍내에서 책방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는 책방은 더욱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지욱은 작은 헌책방을 발견하고 기웃거리며 안을 살펴본다. 다행히 안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남자만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지욱은 모자를 더 깊숙이 푹 눌러쓰고는 조심스럽게 책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다. 책을 보고 있던 남자는 힐끗 바라보기만 할 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이 읽던 책으로 다시 눈길을 돌린다. 지욱은 다소 안심을 하며 지도와 길의 안내 책자를 찾아 책값을 지불한다. 생각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나서 지욱은 먹을 것을 구입하러 다시 상점을 찾는다. 상점이 눈에 뜨이자 대충 보이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구입하고 지욱은 부지런히 산 쪽을 향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욱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그저 흔한 피부병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아주곤 할 정도였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그것이 피부병이 아니라 나병에 의한 병임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지욱의 왼쪽 귀가 있는 곳에서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이미 손가락 마디도 심하게 썩어내리고 있었다. 다행히 지욱은 아직 발에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걸음을 부지런히 걸을 수 있었다. 그렇게 지욱은 산길을 택해서 소록도로 향한다. 그러나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에 옷이라곤 변변한 옷이 없는 지욱으로서는 한밤중에 산속에서의 추위를 견딜 수 없다. 지욱은 자신의 몫으로 사본 옷을 입어본 기억이 없다. 속옷과 양말 심지어 운동화까지도 친척 형이 입던 것을 물려받아 입으며 자랐고 이제는 그 형보다 키와 덩치가 큰 지욱은 아저씨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고 살아가고 있었다. 지욱이 목공소에서 나올 때 아저씨는 어디서 구했는지 메고 다닐 수 있는 샌드백을 던져주면서 그곳에 지욱의 옷을 넣으라는 말을 한다. 옷이라고 해야 변변한 것이 있을 리가 없지만 그래도 지욱은 남김없이 모두 담아서 가지고 가라는 말에 자신이 입던 것을 넣고 그 샌드백을 짊어지고 평택에 있다는 엄마를 찾아 걸어서 갔던 것이다. 지욱은 가지고 있던 옷들을 아무리 껴입어도 추위를 막을 수가 없다. 배가 고픈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추위를 참고 이겨낸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었다. 자신의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는 지욱이었지만 마음 놓고 옷을 구입할 수도 없다는 것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지욱은 어디쯤인지 장나림을 본다. 겨울을 앞두고 있는 때라 그런지 한산한 장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의 모습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장의 모습은 썰렁하기만 하다. 그러나 지욱은 조심스럽게 장의 모습을 살피며 옷을 파는 곳을 주시한다. 겨울을 위해 즐비하게 걸어놓은 잠바와 코트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장이 파장이 되기를 기다린다. 거의 파장이 되자 하나씩 장꾼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옷을 파는 곳 역시 파장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지욱은 자신에게 맞을 것 같은 두툼한 파커를 눈여겨보았다가 파장을 준비하는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구입을 한다. 파장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싸게 준다는 말에 두말없이 돈을 치르고 장을 빠져나오는데 맨 끝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보따리에 눈길이 머문다. 작은 보따리에 조금씩 가지고 나온 곡식들, 쌀과 보리쌀, 좁쌀 등이 팔리지 않고 그대로 할머니 앞에 놓여있는 것을 본 지욱은 그것들을 사준다. 아무런 기구도 없이 무엇에 끓여서 먹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이 불쌍해 보였고 그대로 다시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욱은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킬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급하게 산으로 들어선다. 두툼한 파커를 입고 나니 조금은 살 것만 같은 훈기가 돈다. 그리고 또다시 산속을 걷고 또 걷는다. 이제는 날이 하루가 지나갈수록 극심한 추위가 몰아쳐온다. 아무리 모닥불을 피운다 해도 그것은 잠시뿐이다. 산중의 밤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추위가 온 몸을 떨게 한다. 지욱은 동굴을 찾아 헤매며 추위를 피해보려고 했지만 무서운 추위를 막아줄 그런 따뜻한 동굴이 있을 리가 없다. 발가락 끝이 이제는 동상으로 인해 감각이 마비된다. 배가 고픈 것은 둘째 치고라도 너무나 추운 산속의 생활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지욱은 있는 힘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아늑한 동굴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산속을 헤매며 찾아다닌다. 지욱의 말처럼 얼어 죽지 않을 팔자였는지 지욱은 갖은 고생 끝에 동굴 하나를 발견한다. 그 동굴은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움막 같은 곳이다. 분명히 누군가 살고 있음을 말해주듯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의 문과 비슷한 모양으로 바람막이를 해놓았고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는 두툼하게 볏짚이 깔려져 있었다. 지욱은 아무리 둘러보고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사람의 그림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지욱은 우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선다. 그러고 보니 안에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간단하게 먹을 것을 해먹을 수 있는 그릇들도 두어 눈에 뜨인다. 지욱은 우선 추위를 피하면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보았지만 밤이 컴컴해도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욱은 불을 피워 그제야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짐 속에 들어있는 쌀과 곡식을 꺼낸다. 불을 피우니 안은 조금 전과는 달리 훈훈함이 전해져 오며 온 몸이 쭉 펴지며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동굴의 주인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지욱은 이제 그 동굴에서 추운 겨울을 지낼 생각을 한다. 언제고 주인이 돌아오면 비워주면 될 것이다. 지욱은 땔감을 해서 모으는 한편 작은 짐승들을 잡아 배고픔을 해결한다. 다행히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계곡이 있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계곡물을 흘러내려간다. 그곳이 어디인지 지욱은 알지 못한다. 자신이 얼마를 헤매고 다녔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선 이곳에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는 것에 감사한 생각을 하면서 짐승을 잡아 배를 채우면서 동굴 안에서의 따뜻한 겨울을 지낸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동굴의 주인은 겨울이 다 지나가도 나타나지 않고 지욱이 그 동굴을 차지하며 지내는 겨울이었다. 이른 봄이 되자 지욱은 다시 그 동굴을 떠날 생각을 한다. 이제 심한 추위가 물러가자 더 이상 추위로 인해 얼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지욱은 사람들의 눈에 뜨이기 전에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동안 짐승의 고기를 말려둔 것을 챙겨가지고 동굴을 떠난다. 그러나 지욱은 자신이 애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지욱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어떻게 가든 소록도를 향해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길을 가고 있었다. 참으로 오빠도 불행한 삶을 가지고 태어난 모양입니다. 순영은 큰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지욱을 바라본다. 아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없이 해보지만 내가 갚아야 할 업보가 많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업보?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가혹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리 가혹한 운명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순영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겐가 항의를 하고 반항을 하고 싶었다. 이제 뿌옇게 아침이 밝아온다. 더 이상 큰 신장로로 걸어가기에는 날이 밝아오는 것이다. 이제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욱은 다시 순영의 손을 잡고 산 쪽을 향해서 걸음을 옮긴다. 순영 또한 아무런 말 없이 지욱이 잡아 끄는 대로 따라간다. 산에 대해서 순영이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지욱은 조금은 힘들지 않은 곳을 택해서 순영을 데리고 간다. 그리고 순영이 절룩거리는 것을 보면서 순영의 손을 잡고 도움을 주면서 주변을 살피며 하루를 머물 곳을 찾는다. 밤새 쉬지 않고 걸어온 두 사람에게는 당장 편안하게 쉴 곳이 필요했다.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고 은밀하면서도 안전하게 쉬어야 할 곳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지만 지욱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 그렇게 한참을 산속을 헤매던 지욱은 조그만 동굴을 발견한다. 지욱은 주변을 살피며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나서야 순영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땔감을 주워 불을 피운다. 배고프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나? 야! 아직은 된장도 있고 누룽지도 남아 있습니다. 순영은 가방 안에 있는 먹을 것을 꺼낸다. 이 누룽지에 물을 붓고 나서 산나물을 캐와서 이 된장하고 함께 묵으면 참으로 속이 든든해집니다. 지욱으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것이다. 잠시 기다리소. 지가 가서 산나물을 캐오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발로 어디를 간다고 그래. 산나물은 나도 알고 있으니 여기서 기다려. 지욱은 순영을 쉬게 하고 자신이 찾아 나선다. 몇 가지 안 되는 것이었지만 지욱은 나가서 산나물을 찾는다. 아직 발이 성한 자신이 기다리고 있기에는 순영의 발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것이다. 그리 오래지 않아 지욱은 산나물을 가지고 동굴로 돌아온다. 순영은 그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골라버리고 씻어 오라고 한다. 그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둘이서 마주보며 맛있는 식사를 한다. 난 이렇게 누룽지를 된장과 산나물로 먹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정말 이제까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너무나 맛이 있다. 아마 평생 이 맛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야! 된장이 사람의 몸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된장을 먹어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배를 채우고 나서 그들은 잠시 잠이 든다. 밤새 걸어왔던 피곤이 밥을 먹고 나자 노곤하게 몰려드는 것이다. 그렇게 지욱과 순영은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길을 간다. 달빛이 없는 컴컴한 밤이면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의지해가면서 걷는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의지가 되는 그들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힘을 합쳐서 나간다는 것이 혼자 있을 때 보다 10배, 100배 이상의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두렵고 무서울 것이 없다. 산에서의 먹을 것도 지욱은 순영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구하고 순영 또한 지욱을 생각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아끼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생각되어 서로를 아낀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어 걸어가는 그들이 순천에 도착한 것은 더위가 찾아오기 전인 6월 중순이다. 순천에서 녹동항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거리다. 이제는 다 왔습니까? 순영의 말에는 울음이 함께 섞여 나온다. 그래, 이제 우리는 해낸 것이다. 지욱 역시 울음 섞인 음성으로 순영의 손을 꼭 잡아준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